그 시민이 갖고 있었던 거를 나중에 김현 의원이 달라고 해서 뺏었다는 얘기도 있고 달라고 해서 줬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그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이 불명확한 이제 좀 겁니다. 그 쟁점이긴 하겠는데 뺏었다고 하면 그것도 그 법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그 행사인 거죠. 어떤 힘을 행사한 거죠. 저는 충분히 공범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일단 팩트는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우리 언론상으로 막 드러난 것들이 이제 영상이라든지 대리기사 말, 그다음에 김현 의원의 말, 행인의 말 이런 것들이거든요. 처음에 일단 제가 생각했는데 김현 의원이 한 행동은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명함을 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명함을 찾아 산만리한 거예요. 명함을 줄 때의 의도는 뭐냐라고 봤을 때 그 대리기사 그랬죠. 아이 뭐 나 가겠다 그냥 기분도 나쁘고 뭐 시간도 가겠다. 뭐 그러다가 아니 왜 국회의원이라도 됩니까?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의원님 하니까 국회의원이라도 됩니까? 하니까 예 저 국회의원 맞아요라는 아주 순진한 의도로 저 국회의원 맞으니까 믿고 조금만 기다려 있어서 오셨으니까 태워서 좀 가라라는 취지로 자기 신분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 상황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상황이 이미 진행 중이었으면 어떤 정신 나간 의원이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단지 대리기사가 국회의원으로 되냐라고 하니까 이제 저 국회의원 맞으니까 좀 하시죠. 이런 식으로 명함을 줬는데 뒤늦게 이제 또 시비가 진행이 되면서 행인이 이 명함 가지고 트위터 올리겠다.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유가족들하고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김현 의원은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영상에서도. 그 명함을 다시 되찾는 거. 거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혈안이 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 의원이 폭행 현장을 못 봤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폭행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도 있지만 실제로 주먹이 오고 가는 장면은 사실 찰나거든요. 장시간 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의 찰나는 이 김현 의원 입장에서는 명함을 찾아 산만리를 하느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순간은 못 봤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대리기사, 피해 대리기사하고 그 행인이 거의 같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함 빼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말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 정확히 그 부분이 조금 불분명한데 제가 며칠 전에 또 다른 종편에 가서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대리기사분이 계속해서 사진을 한 30장 찍어가지고 그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제출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현장 사진. 그 폭행 장면을. 폭행 장면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찍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신 분이 이제 전화 인터뷰로 증언을 했어요. 증언을 했는데 그분 말씀은 뺏어라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그러니까 그 행인분이 명함을 낚아채가지고 국회의원이야? 이거 사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면 되겠네. 이거 혼 좀 내야지 이러니까 김현 의원이 그때부터 명함 주세요 하면서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 주세요 하면 여러 번 쫓아다녔다? 네. 그러니까 이 명함은 어차피 지금 이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가지고 있었던 요 상황이 아니고 명함을 갖고 있었던 주체는 지금 행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행인이 지금 진단이 나오거나 지금 폭행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가령 명함 뺏어라는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도 지금 뒤에서 사진을 찍은. 행인도 맞았죠. 행인은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이 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경찬 씨를 대리기사를 때린 사람은 김영기 부위원장. 아니, 근데 요 명함을 가지고 있는 행인하고, 만리로 온 행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에요. 쌍방 폭행에 관련된 사람은 행인 2명이고요. 한 명은 단순한 목격자에 불과한. 그러니까 그 쌍방 폭행에 관련된 행인은 목격자에 불과한 사람이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은 정은규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단순한 목격자고, 그다음 노모 씨하고 김모 씨는 이제 여기에 직접 서로 맞기도 하고 하면서 관련이 준 사람. 그러니까 이 노모 씨, 김모 씨는 대리기사가 맞고 있으니까 이걸 말리기 위해서 튀어 들어와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 노모, 김모가 아닌 또 다른 제3자예요. 그러니까 가령 명함을 뺏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증언도 없어요. 분명히 뒤에서 본 사람에 의하면. 증언은 없다. 근데 그쪽 두 장만 있고 맞은 사람의 대리기사 두 장 있고. 그 사진 찍은 사람도 명함 주세요 하면서 김현 의원이 계속 쫓아다녔다는 것이고. 가령 명함 뺏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명함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전혀 다른 제3의 행인이고 그 사람은 폭행당한 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리기사라든지 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그 뒤에 들어왔던 제3의 행인들하고는 요 뺏어라는 단어가 가령 있었다고 사실관계 팩트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일단 뭐 일반적인 어떤 범죄에서 공모 공동정범, 또 공동정범하고요. 또 폭행죄에 있어서 공동정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범죄에 있어서 공범이라는 것은 사실 모의가 있고 어느 정도 의견에 좀 서로의 어떤 연락이 있을 정도 되면 공범으로 합니다.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예. 계획도 세우고 뭐 어느 정도 행위에 있어서 뭐 분담이 있을 경우에 죄가 되는데 이제 폭행, 폭력 행위든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예. 폭행이나 상일죄에서 공범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다릅니까? 법에서는 합동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행위 분담이 일반적으로 있지 않은 엄격함을 요하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사실 직접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유령만 과시해도 공범으로 처벌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사건한테 명함을 뺏는 과정에서 명함을 뭐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어떤 명함을 빼서 이제 이건 뭐 피해자 쪽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범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건이 어떤 이 사건 폭행의 전제로서 어떤 유력을 과시하는 걸 볼 수 있느냐 이게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유력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넓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위 분담이 없고 이 정도 사안으로만 가지고는 공범으로 좀 보기 어렵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실무상으로는 그냥 왜 보통 이런 게 이제 술집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예. 일반 이제 이런 일 겪어보면 우발적으로 아주 술집 예, 같은 데서 많이 뭐 이제 벌어지죠. 약간 시비 붙다가 누가 옆에서 또 그 의리 찾는 친구가 한 대 때리면 뭐 이렇게 우왕좌왕해지는 이런 경우에 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거든요. 아, 실무상으로는. 꼭 미리 계획을 같이 하거나 하지 예, 않아도. 그렇게 계획하에 예.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지더라도 실무상은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이런 네, 경우면 네, 한꺼번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예, 예. 네. 강 변호사, 이 혹시 변호사님 말씀이 뭐 일반적인 건 맞아요. 예.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범행에 있어서 어떤 유력에 과시해서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분류하고 있죠. 예. 예, 어쨌든 죄는요 고의가 중요하거든요. 예. 유가족들은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하신 게 맞아요, 명확한데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명함을 건네줬다가 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자기가 명함을 찾으러 다니는 그 과정에서 유가족이 그렇게 갑자기 격앙돼서 폭행을 휘두르고 여러 명이 뒤섞여서 폭행이 일어날 줄 제가 생각했을 땐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예상도 네. 못했고 그때 당시에 나도 가담을 해가지고 유가족과 함께 저 대리기사를 때려야지 내지는 뭐 행인을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리는 없고요. 영상만 잠깐 봐도 명함을 찾으러 쫓아다니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엉킨 곳에 만류를 하는 모습으로 저는 봤거든요. 네. 어쨌든 무마시키려고. 왜냐하면 본인은 국회의원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든 명함도 찾고 이 막 논란을 좀 분란과 폭행 시비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뒤늦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폭행죄 공동정범 묻기는 제가 보기엔 쉽진 않아 보이고 네. 또 대리기사분께도 사실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과연 이 대리기사분께서 정말 고소를 하신 건지 아니면 주변에 무슨 보수단체니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들이 고소를 부추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전혀 아직 근거 저는 없습니다. 대리기사분은 예. 그냥 순수 피해자잖아요. 방금도 경찰의 속보에 의하면 이거는 일방적인 폭행이다. 일단은 쌍방 폭행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은 순수 피해자예요. 피해자에게 사실 변호사가 그리 필요가 없고 그리고 대리기사분께서도 저는 일단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김현 의원이든 유가족이든 대화도 나누시고 사과도 하겠다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시고 너무 이게 또 옆에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붙고 막 일단 언론이나 뭐 정치적으로나 계속 비화가 된다면 결국 대리기사분 역시도 무슨 이것을 정치적으로까지 이용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진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우리 싶어요.